안녕하십니까. 관광기업 창업론 8주차 동영상 강의입니다. 동영상 강의, 늘상 그렇듯이 제 강의는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창 8-1이 되겠죠. 또 하나의 동영상 관창 8-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고요. 힘들죠. 저도 힘이 듭니다. 특히 이 수업은 대화를 수업 시간 면대면으로 이 단일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좀 구상해보고 그런 기획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그 교수 얘기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동영상을 찍는 지금 시간은 5월 1일이죠. 근로자의 날이랍니다. 5월 1일 오전 8시 25분이네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집에 있기는 답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로는 확진자가 4명이 나왔는데 해외 입국자들만 돼 있고 국내 거주자는 확진자가 없다는 것 같지요.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건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정부에서는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딜레마죠. 정부도 자꾸 사람들이 움직이면 확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경제가 망하는 거죠. 그죠?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자꾸 소비를 해야만 경제가 돌아갑니다. 이 창업론 시간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속한 사회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남들만 따라가는 걸 해가지고는 그닥 행복한 삶을 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실에서 하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해도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뭐 드시면서 해도 되겠죠. 아침에는 커피를 한 잔을 마셔야 되는 세상.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전 국민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고,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국민들이 딱 한 가지예요. 국민들이 집에 콕 박혀서 소비를 안 하니까, 물론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쿠팡이라든가 그런 걸로 소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제조업이라든가 자영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무너지게 놔도, 옛날에 IMF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구조조정이라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자본주의는 뭐 10년 단위로 위기가 온다고 그러죠. 세계 경제는. 그러면 그때 부실 기업이라든가 부실한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야만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더 성장을 할 수 있고요. 문제는 그 도태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었던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해요. 많은 경제학자들의 얘기는. 왜냐하면 부실 기업들이 자꾸 밑빠진 독에 지원을 하다 보면 큰 틀에서 국가 경제가 망가지는 경우죠. 근데 지금 이번 사태에서 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지죠. 국가가 다른 국가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은 살려놓자. 그래야 경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살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며칠 전에 본 저기면은
신문에서 본 거는 구조조정 기업을 없애는 것보다는 고용 안정에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소비가 이루어져야만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가 있죠.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아마 요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또다시 그 청년 창업에 대한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 창업에 대한 바람이 불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는 지금 다시금 관광산업에 목을 메고 있죠. 지금 제주도 저기 강원도 이쪽은 뭐 예약률도 꽉꽉 차 있고, 상인들 어저께 뉴스 상인들 인터뷰한 거 보면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해주니까 조금은 수입이 나아질 것 같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서 나오면 또 문 닫아야 되고 대책이 안 쓴다, 그런 걱정들을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서비스 산업은 앞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망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물론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겠죠. 그러나 서비스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죠. 그것 때문에 제가 창업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낸 강자가 이 강자고, 그래서 창업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업하면 떼돈 법니까? 그렇지는 않죠. 처음에 떼돈 버는 사람도 있고 뭐 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한 번은 꿈을 꿔봐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강의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28페이지를 할 차례입니다. 창업 마인드. 첫째, 창업을 통한 자기 사업에서 29페이지 자기 사업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 3, 4 있죠. 그거를 설명할게요. 결국은 여기는 앞부분에서는 창업, 이 책은 창업식이니까 창업이 좋은 점을 되게 부각을 해요. 근데 항상 그랬죠. 비판적인 시각에서 좋은 점, 모든 것은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좋은 점만 생각을 하면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나쁜 점도 고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가능한 한 강구를 해가면서 나가야 되죠. 어쨌든 저자의 의도대로 장점에 빠져봅시다. 장점 1. 기업가가 되면, 즉 창업가가 되면 자신의 능력, 기술, 지식, 정력, 개척 정신, 모험 정신 등을 최대로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된다. 기업의 소유자는 행동의 제약을 덜 받는다. 즉 일반 업체의 그 고용인으로 근로자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 의사나 그런 것들을 펼칠 기회가 상대적으로 작죠. 그러나 내가 내 기업을 가지면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못했던 거 쉽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면서 지금까지 4학년까지 다니면서 팀 프로젝트를 많이 했잖아요.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확실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담당 교수의 의도도 되고 아이들의 평가도 제대로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팀이 아니고 단독 과제였다고 그러면 그럼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오케이, 나는 일로 간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로 한번 가보겠다.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단독 과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직장의 안정성에 있어서 기업이 일단 안정이 되면 기업가는 피고용인의 못지않은 안정을 가질 수 있고 해고될 염려가 없다. 일단 내가 창업한 업종이 안정이 되면 피고용인의 못지않은 안정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근로자,
직원들은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맞죠? 근데 그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속한 2020년 세계 아니 국내도 뭔지 모르지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죠. 급격하게. 그래서 항상 이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를 트렌드를 예측을 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안정적이라고 그냥 거기에 안착을 하면 서비스업은 그닥 또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되죠. 그죠? 우리 동네에도 스타벅스가 있습니다만은 되게 지리적인 조건이나 그런 게 안 좋은데 아침에 드라이브 스루로 파는 커피만 300잔이래나 400잔이라고 그러죠. 그죠? 반면에 내가 커피점을 우리 집에서 주로 간 커피가 참 맛있는데 거기는 드라이브 스루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흐름이 드라이브 스루로 가면 그것도 만들어줄 수 있는 만들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망한다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독립된 기업가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이건 꼬시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하면 독립된 기업가의 명성, 사장님이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아는 졸업생들 중에서도 이름은 얘기 못하겠고 지금 서면에 얼마 전 코로나 직전에 커피 카페를 차린 제자가 하나 있어요. 간다 하면서 한 번은 가본다고 해서 못 갔거든요. 그럼 그 다음 차리고 나면 그 전까지는 그 친구는 저기에서 여행사에 있었던 것 같죠. 제가 알기로 여행사 쪽 부산을 벗어나서 여행사를 제가 아마 여행사를 했던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 커피 쪽으로 바리스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거 받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개업하면서부터는 사장님이죠. 그런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죠. 좋죠. 네 번째는 정년퇴직과 같은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으며 상응하는 수입도 얻을 수 있다. 그죠? 내가 창업한 게 자리를 잡으면 정년퇴직이 없죠. 내 업체니까.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매력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을 계속한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어쨌든 여기서 꼬시는 얘기로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데 단점으로 가봅시다. 창업했을 때의 단점.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모든 제 강의에선 그랬거든요. 벤치마킹을 하는데 좋은 거는 냅둬라. 좋은 건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거기가 망한 이유를 꼭 알아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관광개발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똑같아요. 창업을 했을 때 자기 사업의 단점. 첫 번째, 금전적 손실의 위험이 증가하며 소득이 불규칙하다. 그죠? 금전적 손실의 위험이 크죠. 하다가 망하면 다 날아가는 거니까요. 다 날아가는 거니까. 또 소득이 불규칙하다. 잘 될 때는 수입이 많으나 안 될 때는 폭 떨어지죠. 반면에 급여소득자, 즉 근로자들은 작든 크든 꾸준히 그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한 거 싫다, 머리 쓰는 거 싫다. 그냥 내가 한 만큼 꾸준히 들어오기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 되기가 하늘의 별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 시간이 비교적 길고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 많다. 업무 시간이 길대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처음부터 직원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비교적 시간을 많이 걸리고 신경을 써야 할 일도 많죠. 엄한 거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얘기는
기업에 관한 얘기예요. 기업에 관한 그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사업 아이템만 괜찮으면 소규모 창업으로 해서 그럴 필요가 없죠. 뭐 요즘 TV에 나오는 거 보면 그 프로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헬스 클럽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패션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 유튜브로 어린이 먹방 같은 거 하는 거 있거든요. 온 식구들이 하는데 무지 잘 되죠. 무지 잘 되죠. 그러니까 아이템만 제대로 되면 충분히 가능한 쪽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전통적인 제조업을 하는 거는 그것도 뭐 아이템 새로운 거 남들이 없는 걸 하면 상관은 없지만 그런 쪽은 개인적으로는 딱히 저한테는 땡기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조업에 관한 전반에 관한 내 그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건 가능하겠죠. 세 번째, 모든 결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피고용자의 급여와 사업 경비 등의 조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창업도 그런 거 말고 1인 기업으로 할 수도 있어요. 1인 기업으로 여러 가지가 많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단점을 얘기하니까 마저 하고 얘기합시다. 네 번째, 비위를 맞춰야 할 대상이 많다. 고객, 일반 대중 채권자, 정부기관, 사회단체. 정부기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업장을 한다 그러면 소방서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또 그런 것들이 오죠. 간섭과 규제를 하는 기관이 많다. 경찰서, 소방서, 보건, 위생, 뭐 노동조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식음료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또 벌금도 내고 하잖아요. 자, 위에서 얘기하도 여러 가지 신경 쓸 걸 많다고 그랬는데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 얘기하는 거는 사람 없이 창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원 없이요. 앞에서 얘기한 제조업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거 좀 사람 없이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갈게요. 그 경우는 요가복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스타일 난다 뭐 해서 뭐 했던 것 같고 어저께 잠깐 그 사진만 봤는데 화장품 회사 같은 데 다니다가 경력 단절되고 재취업이 안 됐던 모양. 그래서 뭐 그 이 입술 뭐지 이게 립스틱만 만들어서 성공한 분도 한 분 나왔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런 거 말고 제가 처음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요즘은 기계들이 대체를 많이 합니다. 음식도 만들어내고요. 커피도 타주죠. 그러면 굳이 내가 직원이 없이도 되겠죠. 또 요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코인 노래방 같은 거 있죠. 동전 노래방 같은 거요. 뭐 굳이 직원이 있어야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의 변화를 잘 보시면 골치 아픈 일 안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의외로 있어요. 한동안 유행했던 거 뭐죠? 그 인형 뽑기방. 그죠? 그러다가 지금은 뽑기방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학교 밑에도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자, 이게 또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는데요. 흐름을 봐야 되고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충 잘못되시는 분들을 보면 차려놓고 사장님 소리 듣고 헬렐레 하다가 뻑 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창업에 대해서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겁내지 말고 여러분이 일단 취업을 하면 그 속에서 뭐가 문제가 되고 어떤 걸 바꾸면 될 것 같은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때 창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직장 관련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서 창업을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평소부터 관심을 가졌던 거 사회의 흐름에 관한 거 그런 거에 관한 창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창업을 직장의 피고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피고용자, 즉 고용인, 근로자죠. 그러니까 사장님 말고 직원. 피고용자의 장점.
비교적 직장이 확고하며 소속 기관이 가지는 명성을 향유한다. 그죠? 회사에 들어가니까 그 회사가 큰 회사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그런 회사면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일정한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초과 근무에 대한 초과 급여를 받는다. 매달 어쨌든 작든 크든 월급을 받는 거죠. 또 근로를 더하면 초과 근무에 대한 소득을 또 받고요. 그다음에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다. 아까 그 사장님은 책임질 게 많죠. 근데 피고용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죠. 또 업무중 사고에 대한 보상이 있으면 개인 재산에 대한 위험이 적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날아가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근무 시간이 일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예. 그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망하면 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그런 점 좋아요. 근데 피공정의 단점을 봅시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창업을 하라고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 거거든요. 수입이 한정돼 있고 재산 증식의 한계가 있다. 이게 가장 커요. 수입이 한정적입니다. 돈을 벌면 장사가 잘 되면 회사가 잘 되면 회사 창업주 사장님은 돈이 많이 버는데 고용인인 나는 별로죠. 그죠? 그리고 그걸로 해서 남들은 집도 사고 모두 산다는데 나는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일용직이나 똑같은 거예요. 월용직이다, 월용직.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면서 봤죠. 아르바이트에서 아르바이트 한 돈 월급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에 가죠. 통장이 텅장이 되죠. 비어서 텅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일하면 또 오고 일하면 또 들어오고 그 반복이에요. 무한 일을 할 수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뭐 각자. 근데 우리 아들한테도 한 일이 크게 거기에 네가 만족을 한다. 네 성격에 맞다.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나라면 그거는 안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이것도 크죠. 기업 합병, 도산 등으로 인하여 실직할 수 있다. 최근에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나마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는 고용이 안정적인 거예요. 미국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사장하고 얘기하다가 어쩌고 좀 싸움 좀 하면 사장이 바로 You fired. 너 해고야. 그날부터 해고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해고를 할 만한 적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해고가 돼요. 아니면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걔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You fired 그러면 집에 가서 짐 정리해서 집에 갔다 그 다음날 실업수당 신청하면 바로 나오죠. 그죠? 우리보다는 그런 사회적 안정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해고는 안 돼요. 그런데 합병, 도산,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실직이 되는 거죠. 지금 뭐죠? 아시아나를 현대개발이 인수를 한 해 만에 하죠. 한다고 그랬다 말고 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고 그랬다가 어쩌고저쩌고 구조조정을 하고 하니까 또 근로자들이 난리죠. LCC 저비용항공사가 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 대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부실한 기업들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추세죠. 근데 우리 못하고 있죠. 자, 봅시다. 평생 직장이 없다는 거고, 피고용자는 미리 정해진 법에 내서 틀에 맞도록 활동한 사람이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다재다능하고 자유분방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또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닥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개인의 창의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근로자일 경우에는. 그죠? 아이디어를 내도 결국은 그게 회사의 자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로자로 사는 삶은 정할 게 없으면 근로자를 해야 되지만 평생 근로자로만 살겠다는 거는 그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그나마 낫었죠. 열심히 일만 하면 고도 성장 사회이기 때문에 또박또박 월급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달라졌죠. 어느 순간에 회사도 문을 닫는 수가 생겨요. 그리고 요즘은 아까 말한 그 우리나라의 노동법 그런 것 때문에 정규직보다는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직을 선호하죠. 내가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면 계약한 기간 보통 맥시멈 2년이니까 2년까지는 되나 그 다음부터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매 2년마다 또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어마무시무시한 스트레스 받는 그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아니라 한 번쯤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전 케이스는 뭐 안철수 얘기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요건 넘어가고 여기서 일단은 관광기업 창업론 8-1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8-2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